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분양 물량이라고 보여져요. 타입 구성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추첨제 물량도 있고 중복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청약 전략을 잘 짜게 된다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물량이라고 보여집니다. 당첨 확률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제 생각도 공유를 할 테니까 광주에서 분양하는 분양 물량 소개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오늘은 당첨 확률 높은 오포자이 D 오브란 주제로 제가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 오브라고 하는 뜻이 프랑스어로 새벽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의 이름은 뭐 새벽을 연다, 설레임을 뭐 준다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당첨 확률이 높은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 볼 거고, 이 영상이 이 오포자이 D 오브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당첨 확률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제가 이제 얘기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청약 전략을 스스로 좀 짜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분양 물량들이 또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유하시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아파트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 평면 구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평면 구성이 많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신청할 때 많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대안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많은 청약자들이 하나의 평면도, 두 개의 평면도에 이렇게 몰려서 청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청약 수요자들이 분산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평면도, 또는 내가 청약 전략을 잘 짜게 된다면 평면 구성이 뭐 두세 개 되는 것보다는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평면 구성이 무조건 좋다고 해가지고 청약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평면을 내가 선택했을 때 당첨 확률이 높일 수 있는 것인지 좀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냥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 수 있는 집, 그리고 내가 아이들하고 좋은 주택에서 살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당첨자 발표일이 같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청약을 하는 그 지구가 만약에 물량이 1블럭과 2블럭이 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당첨자 발표일이 같다면 하나만 청약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많은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중복 청약을 해가지고 당첨자 발표일이 같다면 둘 다 부적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당첨자 발표일이 틀릴 때 중복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중복 청약이 가능해요. 이랬을 때는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물론 하나의 블록과 두 개의 블록을 동시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은, 만약에 당첨자 발표일이 같다면 하나의 청약밖에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청약 전략을 짤 때 더 좋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청약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두 개의 청약. 두 개의 청약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물량을 동시 청약할 수 있지만은 여기에서 청약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추첨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추첨제 물량을 통해서 저가점자의 분들이라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의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하셔서 청약 전략을 짜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업 개요를 간단히 보시면 경기도 광주에 이제 있는 물량이고 3블럭과 4블럭이 동시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틀리기 때문에 이제 동시 청약이 가능하고, 이제 3블럭 같은 경우에 447세대, 그리고 4블럭 같은 경우에는 448세대. 그래서 두 개를 합쳐도 1000세대를 넘지 않는 그런 세대 규모이고, 이제 6개 동하고 7개 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4블럭이
당첨자를 먼저 발표를 하고 그리고 3블럭이 당첨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당첨이 되면은 4블럭에 먼저 당첨이 되면은 3블럭에 그 청약 신청한 것은 이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먼저 당첨된 그 블럭에 그 당첨권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점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8호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가 75%, 추첨제가 25%가 있고 92제곱미터, 10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30%이지만 추첨제가 70%가 있습니다. 다만 이 추첨제 물량이 많지만은 이 70%가 있지만은 이 해당 공급 세대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하시면 되고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한테 우선 순위를 우선 당의 거주 여건에 있어서 당첨자를 먼저 선정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복 청약에 대한 부분 타입이 많았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청약 전략을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 볼 테니까는 여러분들이 이 청약 물량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한번 보시면 추후에 청약 전략을 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입주 시기는 2024년 2월에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광주에 대해서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공유해 볼게요. 왜냐하면 이 광주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이 입지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창기에 유튜브를 하면서 이 광주 지역에 있는 분양 물량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너무 외곽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광주 지역을 이제 분양 물량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했을 때는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주에 광주 같은 경우에 이제 판교역에서 이어지는 이 노선이 있죠. 경관선이 있는데 이 판교역의 테크노밸리가 이제 확대되고 있어요. 축소되는 게 아니라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수요가 이제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 인근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여지 또는 아파트의 한계성 때문에 여기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경관선을 통해 가지고 경기도 광주의 지역에서 판교까지 진입을 하기가 그래도 용이하기 때문에 이 직주 근접의 차원에서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에 저평가 구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물량들을 추천을 드렸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도 경기도 광주 쪽에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들이 당첨이 많이 됐습니다. 물론 신사 위례선이라든가 또 위례에서 삼동역까지 이어지는 이런 교통의 호재들도 있지만은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판교하고의 접근성이 이제 우수하다는 부분을 제가 많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모이는 곳에 자본이 모인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인프라가 확충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광주 같은 경우에는 태전지구나 고산지구 그리고 광주역 같은 경우에 이제 지속적으로 인구가 모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광주라고 하는 지역이 추후에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광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도 이렇게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광주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저평가됐던 지역에서 지금 이제 제 가치를 찾아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입지가 좋다는 건 아닙니다. 외곽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핵심 지역의 입지하고 비교를 한다면 이 광주 지역의 입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아직까지 저평가에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주에 이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성이 있고 판교에 이제 일자리 수요를 두신 분들한테도 접근성이 이제 용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오포자이 디오브 같은 경우에는 자연 환경이 쾌적합니다. 이제 조금 이따 보겠지만 단지 배치도를 통해서 제가 이제 원하는 그러한 아파트 주거지는 역을 끼고 있는 그런 아파트를 저는 이제 선호하지는 않고 자연 환경이나 이러한 그 뷰나 이런 것들을 중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성향에는 이 오포자이 디오브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장점들이 많이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간단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포자이 디오브 3블록, 4블록의 위치이고요.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을 본다면 이제 힐스테이트 태전 같은 경우에 2017년도 10월에 입주를 한 아파트가 34평이 실거래가 7억 원을 이제 찍었습니다. 이건 실거래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의 아파트 값의 호가는 지금 7억을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거래가가 7억을 이제 찍은 이런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이 브랜드를
베스트빌을 가지고 있는 이 오포자이 D5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양가가 84 기준으로 5억 언더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5억 정도 수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실거래가하고 비교를 해 본다면 그래도 이 가격대는 적정 분양가가 책정됐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지역이 아직 저평가 구간이라고 예전보다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 있는 지역이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현재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오포 더샵 센트럴 포레 같은 경우 여기에도 지금 이제 5억대의 실거래가가 찍힌 것들이 많지만은 7억대의 실거래가가 찍힌 것도 있습니다. 분양권 같은 경우에 실거래가는 이제 세금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적정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문제인데 지금 실거래가가 7억 선에 찍힌 것으로 봤을 때 7억 선에 이제 분양권이 시세가 형성된 것으로 유추를 해볼 수가 있고 더샵 오포 센트럴 리체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에 5억 정도에 이렇게 거래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이 주변의 시세 같은 경우에는 뭐 7억 정도 선이 아닐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요. 오포 금호 베스트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년 차가 넘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뭐 비교 사례 거래법에 의해서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4억 3천대 뭐 5억을 넘지 않는 선에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오포자이 디오브 같은 경우에는 그 분양 가격 자체가 아주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조감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감도 같은 경우에는 자이에서 우수하게 조감도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 조감도는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제 눈에 띄는 것은 뒤에 산이 보이고 그리고 천이 흐르고 초등학교나 이런 공원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장점적인 부분으로 보이네요. 단지 배치도를 보면은 이 자이 같은 경우에는 자이펀 그라운드나 엘리시안 가든 그리고 커뮤니티의 강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4블럭과 3블럭이 이렇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단지 배치도가 그렇게 뭐 부지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아주 우수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이 주변의 산과 이런 천과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이제 단지 배치와 뭐 이러한 자연 환경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우수해 보입니다. 타입별 세대수를 보시면은 이제 29가지 타입이라고 해요.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픕니다. 여기에서 제가 간단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청약 전략을 짤 때 3블럭하고 4블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블럭이 먼저 당첨자 발표일을 선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4블럭에도 청약을 신청 한번 해보고 좋은 거 어차피 3블럭도 또 신청할 수 있으니까는 3블럭에 나중에 비선호 타입을 신청을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3블럭 자체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고 청약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3블럭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4블럭에도 좀 괜찮은 타입에 한번 넣어보고 3블럭에서 이제 안 되면 4블럭에서 떨어지면은 이 3블럭에는 비선호 타입을 내가 선택해가지고 당첨 확률을 높여야겠다라고 생각할 개연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여기 청약을 직접 신청하는 청약자의 입장이라면 저는 3블럭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청약 그 전략을 짤 것 같아요. 그래서 C4블럭에 청약 신청을 할 때 청약 당첨 확률이 높일 수 있는 그런 비선호 타입이나 또는 세대 평면 구성을 보고 청약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타입 구성을 좀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청약 전략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타입 구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몇 개만 대략적으로 보겠습니다. 6기 A 평면도 있고요. C블럭에는 32세대, C4 블럭에는 29세대입니다. 62제곱미터인데도 불구하고 포베이 구성에 테라스까지 있는 게 이제 눈에 띄고요. 그리고 현관에 진입했을 때 팬트리 공간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우수한 평면이라고 보여지고 드레스룸도 디귿자형으로 굉장히 좀 크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에도 이렇게 창문이 있는 것으로 봐서 평면 자체가 굉장히 우수한 평면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그런 평면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평면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네요. 74A 타입도 한번 보겠습니다. 3블럭 같은 경우에 80세대, 그리고 4블럭 같은 경우에는 45세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4베이로 구성이 된 것 같고, 74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이 알파룸이 있는 게 눈에 딱 띕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알파룸도 있고, 그리고 베타룸도 있네요. 베타룸도 있기 때문에 이 침실 1, 침실 2, 침실 3, 알파룸, 베타룸 해가지고 방의 구성이 이제 5개까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안방에 드레스룸이 있는 것도 장점
장점이고 창문도 잘 나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룸에도 이 사이드 창이 있으며 측면 창이 있고 이 침실에도 또 측면 창이 있어요. 그래서 7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정말 혁신 평면입니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우수한 평면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74A 타입의 청약은 넣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테라스 공간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평면도를 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점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보편적인 가점을 가지고 계신 40점대의 분들, 50점대 초반의 분들은 이 74A 타입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74C 타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블럭 같은 경우에는 72세대, 4블럭 같은 경우에는 20세대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 안방, 침실이 침실 3. 그래서 앞서 본 타입하고 본다면은 굉장히 이제 평면 구성 차이가 많이 나죠. 앞선 타입보다는 이 74C 타입이 그래도 경쟁률이 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평면도를 보시고 너무나 우수한 평면도는 좀 피하시면서 C4블럭을 노리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창고 구성이 있고 그리고 안방에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평면 구성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잘 짜여진 구성이고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장점적인 평면 구성이라고 보여집니다. 84A 타입 평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3 블록이 82세대 그리고 4블록이 87세대입니다. 세대수가 그래도 나쁘지 않게 배정이 된 것 같고 4베이로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실 1, 2, 3 그리고 침실 4 베타룸까지 돼 있어서 평면 구조가 자기의 브랜드를 가지면서 굉장히 우수하다고 보여집니다. 베타룸과 침실 4까지 있고 그리고 드레스룸이 있고 그리고 드레스룸에도 창문이 나 있는 모습이고 베타룸에 측면창, 안방에도 측면창, 환기가 굉장히 우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라스 공간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테라스가 있는 곳들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제가 봐도 굉장히 탐나는 그런 평면 구성이라고 보여져요. 84B 타입도 보시게 되면은 3블럭에 52세대, 4블럭에 31세대입니다. 딱 봐도 구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방이 이제 4개까지 구성이 된 모습이고, 이 침실 4도 그렇게 작지가 않은 구성이에요. 그리고 드레스룸도 굉장히 크고, 테라스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공간의 활용도를 굉장히 잘 뽑은 것 같습니다. 이 자이에서 굉장히 잘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평면 구성들은 굉장히 우수하게 뽑은 아파트 평면도라고 보여지네요.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이제 보게 되면은 경기도 광주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신 분들한테 해당 지역 1순위 그리고 기타 지역의 1순위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그래서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처분 조건으로 이제 추첨제 물량에 신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선정 방법 같은 경우에 전용 면적 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가 75%, 추첨제가 25%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 85를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가점제 30%, 추첨제 75%가 있기 때문에 추첨제 물량은 많지만은 이 8호 초과의 물량 같은 경우에 세대가 너무나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치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맞춰 놓으시면 되죠. 미리 선납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분양 일정을 살펴보면은 31일에 특별공급 접수, 1일에 1순위 해당 지역, 2일에 기타 지역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이 틀리죠. 9일에 이제 C4블럭의 당첨자를 발표하고, 그리고 10일에 당첨자 C3블럭의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먼저 당첨자를 선정하는 C4블럭에 좀 집중해서 청약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 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62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3억 선이고요. 그리고 74제곱미터는 4억 초반선, 그리고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5억을 넘지 않은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대가 84 기준으로 봤을 때 7억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 분양가 자체가 그렇게 아주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다만 발코니 확장 비용이 2,500만 원에서 이제 3,500까지 좀 비싸게 책정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디테일하게 다루지 않는 건 이유는 뭐냐면은 이 발코니 확장비를 합친다고 하더라도 현재 주변의 시세보다 아주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발코니 확장비가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청약 신청을 안 하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적인 총 분양 가격을 봤을 때는 주변의 분양가 시세대 형성되어 있는 시세보다는 그래도 고평가되어 있지 않는 고분양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코니 확장비가 좀 비싼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모집 공고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모집 공고는 건설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이 내용들을 공유해 놓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2제곱미터는 4억 6천만 원, 그리고 10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억 선에 형성이 됐습니다. 이 세대수가 얼마 돼 있지 않는 부분들은 제가 평면도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모집 공고를 좀 보시고 평면도를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만의 청약 전략을 짜시면 되겠습니다. C4 블록의 이제 분양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분양하는 이 물량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시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분양 가격은 이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62 타입은 3억 선, 그리고 74 타입은 4억 초반선, 그리고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5억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청약 신청을 하시려고 하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 생각을 좀 공유해 보면은, 우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84 타입을 선호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84 타입 같은 경우에 62 타입이나 69 타입보다는 당첨 확률이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84 타입을 넓은 평형대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84 타입보다는 이 나머지 타입에 청약 신청을 하는 게 당첨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은 우선은 C3 블록보다는 C4 블록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먼저 당첨자를 선정하는 게, 그리고 이 C4 블록 중에 84 타입 말고 나머지 타입에 청약 신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타입들 중에 세대수를 봤을 때 세대수가 너무나 많은 물량들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84 타입 중에도 A 타입이 87세대고 평면 구성이 좋다면 이 물량들을 일단 지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성들 중에도 74 A 타입의 평면 구성이 좋고 세대가 많다면 이 물량을 지워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러면 남은 물량들이 나올 겁니다. 제가 딱 어디라고 찍어 드리진 않겠습니다. 이 남은 물량들 중에 여러분들이 평면 구성을 한번 보시고, 모집 공고를 보고 평면 구성을 보신 다음에 거기에서 평면 구성이 조금 나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청약 신청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C4 블록에 하나의 타입을 선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C3 블록이 없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해서 청약 신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C3 블록도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세대가 많은 것들은 이제 지우시고, 이렇게, 그리고 평면 구성이 조금 나쁘다고 생각되는 물량을 청약 신청을 해서 C4 블록에 일단 청약을 집중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청약 신청을 하시고, C3 블록도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입지적인 측면에서 봐서 그 대외적인 입지, 거시적인 입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지구가 그렇게 좋은 핵심적인 입지 물량은 아니거든요. 하지만은 제가 보는 이제 산을 끼고 천을 끼고 초등학교라든가, 그리고 체계적으로 개발되는 그런 지구, 그리고 분양 가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저평가 구간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청약 신청하셔도 괜찮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욕심을 부려가지고 너무나 좋은 평면 구성, 굉장히 평면 구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탐날 것 같아요. 뭐 방이 5개까지 구성이 된 베테랑룸까지 있는 그런 물량들을 봤을 때는 너도 나도 추첨제를 통해서 그 물량을 신청할 것 같은데, 그런 물량들은 꼭 배제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청약 전략을 지금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청약 전략을 짜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많은 사람들이 노리는 그런 분양 물량들을 좀 배제시키셔서 여러분들만의 청약 전략을 짜게 된다면 아마 당첨 확률을 그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다면 C4 블록을 집중하셔라. 그리고 많은 분양 물량이 있는 물량, 그리고 너무나 평면 구성이 좋은 물량들은 배제하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청약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평면을 보고 여러분들 스스로 머리가 많이 아파야 됩니다. 제가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많이 공부를 하고 비교를 하고, 이 물량이 청약 신청을 했을 때 당첨 가점이 낮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양 물량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청약 전략을 짜셔서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분양 물량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해 놓으시면 제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